비밀의 문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문센은 문화센터의 약자입니다. 문화생활 한 방울로 메마른 삶을 촉촉히 적셔보시죠. 적서보시죠. 적셔! 참고로 저흰 거친 삶에 지친 방송국 도비 4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칠봄이고요. 제가 먹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뷔페 이름이 그 칠봄 영어로 한 건데 세븐 스프링스 그거라서요. 봄을 좋아하는 여자 칠봄입니다. 제 이름은 창마고요. 창모를 좋아해는 아니고 제가 치앙마이를 좋아해서 나중에 꼭 더운 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서 치앙마이를 맨날 외쳤는데 그래서 창마가 됐습니다. 창마. 안녕하세요. 저는 김새우라고 하고요. 쩔어있는 저의 생활이 새우젓과 같아서 새우라는 닉네임을 쓰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꽁치리입니다. 저는 꽁치가 너무 맛있어서 꽁치가 되었습니다. 뭐야? 성이 이시라서 꽁치리입니다. 꽁치가 맛있는데요. 꽁치가 돼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화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저희가 처음 이야기할 영화는 바로 어스입니다. 어스에 대해서 다 보셨어요? 네. 그럼요. 자, 돌아가면서 어땠는지 그냥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우 씨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겟아웃을 보고 본 경우인데 물론 다 겟아웃 때문에 보시는 분들 많을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겟아웃이 조금 더 재미있었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보고 할 얘기가 좀 생겼어요. 저 겟아웃 안 봤는데 안 봐서 이런가? 겟아웃 왜 안 보셨어요? 왜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면은 보기가 싫어가지고 힙스터? 이거 안 봤는데 이거는 막 박스 오피스 1위 막 이러니까 봤는데 딴 거 박스 오피스 1위 하면 다 보잖아요. 네? 아니에요? 딴 거 이제 너무 내 맘이죠 뭐. 내 맘이고 무서운 거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봤는데 나 너무 놀랬네 이거. 너무 놀래가지고 왜 놀랬어요? 이거요?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너무 이거 공포스러워 그 노재미. 그래서 공포 영화 아닌가. 너무 노잼이라서. 근데 저도 공포 영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겟아웃도 되게 다른 의미로 이슈가 됐잖아요. 공포라서 재밌는 게 아니라 어떤 풍자나 뭐 안에 들어있는 의미들이 좀 있어서 또 어스도 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또 봐야 되나 이러면서 본 게 좀 있어요. 되게 무서웠어요 사실 보면서. 저는 진짜 너무 무서웠고 이거 통해서 전 진짜 공포 영화를 사람들이 왜 보는지 너무 공감했어요. 너무 짜릿하더라고요. 무서울 때. 저는 너무 즐거웠고 왜 웃으시죠? 그리고 우리 메마른 삶을 한 바가지 정도는 적셔주는 문화생활이었다. 난 가뭄이야. 쩍쩍 갈라져요? 아주? 쩍쩍 갈라져. 이거 진짜 아니 저는 공포 영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아무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공포라서 너무 겁이 나가지고 재미가 없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보고 나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시고 이게 재밌냐? 이거 재밌냐? 이렇게 다 물어보고 다녔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랑 본 사람들은 10 노잼이었다고. 10 노잼이요? 노잼이었다고. 이게 코믹 영화면 나 인정하겠어요. 근데 코믹 영화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영화인지 아무튼 뭐 놀랍네요. 놀라운 영화. 저는 이제 촉촉한 한 방울이 얼마큼 되냐 했을 때 저도 한 바가지 정도? 뭔가 저는 평소에 스릴러랑 미스테리류 같은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걸 되게 좋아해서 요즘은 보통 영화 뭐 다운받아서 보거나 드라마로만 넷플릭스에서 보거나 했었는데 간만에 극장에서 좀 한 바가지를 맞은 그런 영화였다. 그리고 뭔가 이게 그냥 킬링타임용이 아니라 약간 끝나고 난 뒤에 막 찾아보게 되잖아요. 어쨌든 이게 약간 저는 하나의 이 영화의 모든 행위랄까? 뭔지 알죠? 영화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문화생활이죠. 그럼 끝나고 나서 이제 검색을 해본다던가 또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리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저는 중간중간에 흑인 음악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약간 한 바가지에 거의 첨벙첨벙 젖었습니다. 홍수인가요? 홍수까지는 아니었어요. 겟아웃은 약간 홍수의 각이었는데 어스는 한 바가지다. 한 바가지가 많군요. 저도 한 바가지.
와. 오히려 겟아웃 때문에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맞아. 봐서 약간 이랬는데 그냥 개별 영화로 생각하면은 너무 재밌는 영화 같은데. 저도요. 어머머.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류의 영화가 잘 없으니까. 맞아. 옛날에는 좀 많았겠지만 최근에는 공포 영화라고 했을 때 다들 깜짝깜짝 놀래키는 식의 영화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게 근데 공포 영화예요? 그럼 뭔 것 같아요? 비슷해. 이거 코믹 아니에요? 이거 그냥 보면 볼수록 어쩌라고? 멕시코 어쩌라고? 손 잡는 거 어쩌라고? 그래서 그냥 어쩌라고 이러고 끝났어. 마세요. 어쩌라고 이랬는데 또 막 설명충처럼 갑자기 설명을 엄청 하더니 근데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반응이었다 저는. 근데 이게 그 한국인이 느낄 수 있는 약간 보편적인 감정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우리가 미국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거를 분석을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약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 영화의 배경이나 이 감독이 어떤 뭐 인터뷰나 했던 그런 것들을 자꾸 의식을 하면서 어떤 풍자를 했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걸 되게 신경 쓰면서 봤는데 그런 정보가 없이 가면은 진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손을 잡았어 뭐 어쩌라고 이게 맞아. 이게 감독에 대한 약간 이해가 뭔가 사전 지식이 좀 있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한국에서 조던필을 조동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동필이 겟아웃에서도 왜 되게 그런 요소들을 많이 쓴다고 했었고 본인도 이번에 어스 막 인터뷰하면서 막 그냥 넣은 건 하나도 없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도 약간 뭐가 하나만 나와도 저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피곤하긴 했었는데 근데 저도 약간 그 미국적인 요소들이 좀 많았다 보니까 막 핸즈 어크로스 아메리카 이런 거 솔직히 모르잖아요. 86년에 일어났다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미국이고 그리고 막 애가 왜 그 스릴러 옷 입고 나왔는데 자꾸 뭐가 비춰지니까 뭔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나는 마이클 잭슨 세대도 아니고 그 뮤비를 본 적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약간 끝나고 나서 그래서 막 찾아보는 재미가 있긴 했던 것 같아요. 저 안 찾아봤어요. 너무 쩍쩍 갈라져서? 어쩌라고? 이러고 그냥 버렸어 영화표. 음.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환하게 웃었죠. 돈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러면? 저 원래 맨날 통신사 할인을 해가지고 보는데 이거는 제가 캡틴 마블을 봐가지고 통신사 할인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재밌다 그러니까 정가 내고 보자 이러고 봤는데 돈이 너무 아까운 거. 이거는 정말 아니고 내가 왜 이걸 차라리 돈을 보지. 예? 류준열 씨가 나오는 돈을 보는 게 낫다. 와우. 네. 이거는 너무 놀랬고 충격과 공포의 연속. 그러면 뭔가 메타포가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많기도 했고. 근데 칠봄 씨는 이제 안 찾아봤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안 찾아보긴 했지만 뭔가 보면서 좀 궁금했던 거라던가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면 이거 도대체 뭐야? 라던가 아니면 이거는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막 그렇게 생각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냥 저는 그러니까 어쩌라고가 자주 나왔던 거는 일단은 멕시코로 가자 이렇게 그 여자분이 하고 남자가 아니야 우리 여기 사는 게 훨씬 더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저거 너무 의미 있을 것 같아. 맞아, 이런 좀 느낌이 그랬어. 드는 거여서 씨 의미 있을 것 같아. 어쩌라고 그냥 이러고 그건 넘겼고 그 다음에 토끼가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저것도 의미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좀 그렇다. 너무 의미 있을 것 같은 거를 진짜, 이렇게 보여주니까. 진짜 딱 첫 장면에 그 오프닝? 토끼가 계속 이제 나오면서 끝도 없이 나오지. 그리고 보면은 또 흰 토끼만 나오다가 갈색 토끼도 나온다? 갈색도 하나 있고 막 까마귀도 하나 있어. 우리는 인종차별인가? 그걸 은유하는 거 아니. 그게 딱히 아니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맞아, 그런가? 그럴 수도 있죠, 뭐. 얼마 안 되니까 그 갈색 토끼가 토끼는 뭐예요? 뭐 번식력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복제 인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토끼도 그런 번식을 되게 잘하는 동물이기도 하고 그 동물 실험 같은 거 복제 실험 같은 거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그 동물 종류 중에 하나래요.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험용 동물? 그리고 가위 뭔지 아시는 분? 가위를 가위? 왜 들고 요즘 시대에 지금 현대 사회에 총이 있고 막 뭐 폭탄이 있는데 가위를 들고 사람을 죽여? 가위가 왜 이렇게 쌍이잖아요. 똑같은 게 되는. 대칭되는. 염색체야? 그런 거. 와우. 약간 11일이라는 11장 11절도 똑같이 대칭되는 숫자고. 그래서 가위를 다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가위가 충분히 그런 공포 영화에서 되게 무서운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나 자꾸 막 살 잘리는 거 아니야? 계속 그 생각 너무 많이 하면서 막고 너무 그런 무서워. 공포가 있었어. 칼 너무 무서워. 칼보다 무서운 것 같아. 그리고 막 그런 의미도 있대요. 막 이게 원본과 복제본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이가 약간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본이 위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은 복제본이 뭔가 비슷하게 같이. 이렇게 따라 하는데 그 연결을 이제 끊어낸다라는 그런 아. 심벌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연결고리를. 가위로 그 원본을 죽여야 이 연결이 끊어지고 자기가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런 해석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도플갱어 원본이 느끼는 복제품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직접적인 공포의 근본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다들 지금 좀 공감하기가 어려웠던 게 물론 배경이 미국인 것도 있기는 한데 이 복제품에 대한 공포라는 거가 너무 먼 얘기 같아서 더 저는 공감하기 힘든 공포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당장 어떻게 뭐라 해야 그러니까 SF에서 나올 것 같은 공포라고 해야 되나? 되게 실제로 맞아. 지금 사람이 느끼고 있는 공포라기보다는 이게 차라리 예전에 왜 무슨 양인가 복제 둘린가 왜 성공하고 막 이랬을 때는 돌린가 이런 게 나왔으면 오히려 막 이랬을 것 같은데 그게 좀 또 한참 전이야. 막 그래서 별로 안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 맞아. 음. 오히려 GMO 식품의 맞아, GMO. 역스 막 이런 거면 되게 무서웠어. 미세먼지, 어. GMO 막. 맞아. 이게 진짜 개똥 해석이긴 한데 저는 그래서 복제 인간에 대한 두려움 너무 공감이 안 돼서 나름대로 해석을 막 펼쳐봤어요. 이 존 도필의 그 진한 겟아웃 두려움이 약간 그러니까 흑인으로서의 그런 두려움이 되게 컸었잖아요. 백인한테 내 몸과 마음을 지배당할 수도 있다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미국이 그 인디언들이 원래 살고 있던 원본 인디언들이 원본이었는데 이 복제품인 백인이 쳐들어와가지고 원본을 다 죽인 역사인 거죠, 미국이. 그래서 이 미국을 다 먹어버린 이 백인 복제품, 이제 원본 행세를 하고 있는 백인 복제품들이 있었는데 흑인은 이때 사실 아프리카의 원본으로서 살다가 미국에 이제 노예로 왔잖아요. 그래서 흑인은 사실 미국에 있는 흑인은 원본도 아니고 복제품도 아닌 이상한 어떤 뭐랄까 끈 떨어진 존재로 미국에 살고 있었던 존재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완전한 원본으로 살기 힘들었던 이제 흑인들 그리고 복제품인데 원본 행세를 하던 백인들 이런 인종들의 어떤 문제, 미국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본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그러니까 주인공 흑인 가족이 되게 중산층이고 되게 막 휴가도 되게 여유롭게 즐기는 뭐 이런 가족으로 나오는데 막상 이렇게 사건이 전개가 되니까 주인공인 애들레이드 그 분이 수갑을 계속 차고 수갑이 차여서 영화 내내 끝날 때까지 그거를 차고 되게 힘겨운 사투를 벌이더라고요. 그래서 봤을 때는 저게 약간 흑인의 노예였던 그 역사를 드러내주는 게 아닌가. 물론 미국인이지만 그래도 미국인 백인과는 좀 더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겟아웃 때문에 흑인 관련된 그런 메타포를 찾으려고 막 눈에 불을 켰었는데 그게 제일 좀 드러난 거였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게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은 되게 장벽을 세우면서 멕시코에서 미국에 못 넘어오게 하잖아요. 뭐 우리가 미국인이다. 너네는 미국인이 아니야. 이러면서. 근데 결국 영화에서는 이 주인공 살아남은 이 원본 가족은 멕시코로 떠나고 이제 미국은 오로지 복제품들만 남아서 손잡고 서 있는 그런 망한 땅이 되고 끝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 인종 정책, 지금 트럼프의 멕시코 분리 정책이랑을 되게 풍자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진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 식의 약간 배제나 분리 이런 게 한국도 먼 얘기가 아닐 텐데 점점 그렇죠. 이런 식의 어떤 공포를 뭔가 발생시키는 그런 소재로 삼는 그런 콘텐츠들이 앞으로 한국에서도 계속 뭔가 생겨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난민이라던가. 지금은 좀 혐오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긴 하죠. 뭔가 뭐 조선 쪽이라던가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실체를 알 수 없는 아니면 되게 무서운
범죄자 맞아. 생각해 보면 이미 범죄도시나 이런 것도 맞아. 약간 그런 거에서 오는 공포심을 약간 좀 증폭시키는 걸 방식으로 이제 영화를 제작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 영화 보였죠? 그 공효진이 나온 미싱. 그거 미싱. 조선족. 그것도 맞아. 조선족이 막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을 거다라는 되게 기본적인 전쟁. 고정관념을 깔고 들어가는 공포 영화. 맞아. 그것도 엄청난 공포를 좀 건드렸던 게 이제 점점 맞벌이가 되면서 육아할 시간이 없어지니까 뭐 좀 값싸게 쓸 수 있는 이제 집단을 넘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몽골인이 될 테고 아니면 뭐 조선족이 될 테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주민이 될 텐데 그 이주민이 언제든 내 애를 갖고 튈 수 있다. 약간 이런 불안함? 이런 편견? 내서 결국은 만들었던 거니까.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진짜. 조선족 아주머니한테 아이를 맡길 때랑 한국인 아주머니한테 애를 맡길 때랑 돈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둘 다 뭐 애한테 크게 막 인종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건 없을 수도 있는데 공포에서 비롯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조던필도 흑인으로서 자기가 느꼈던 정체성에서의 어떤 두려움으로 첫 번째 영화인 겟아웃을 만들었고 두 번째 영화는 뭐 어쩌면 미국에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2편을 만든 거잖아요. 2편은 아니지. 어쨌든 어스를 만든 거잖아요. 그 어스도 US에 그런 연결시켜서 맞아. 뜻을 보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던필은 진짜 자기가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공포라는 장르로 풀어낸 건 되게 탁월하게 풀어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타월이요? 그렇죠. 탁월이죠. 아니 근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그 취지는 좋은데 개연성이 너무 부족한 느낌이 들었던 게 뭐 예를 들어 그 복제 인간과 그 원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원본이 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거울의 방에 갔는데 그 복제 인간이 갑자기 깨어나서 얘 내 원본이었네? 이렇게 어떻게 갑자기 생각이 이렇게 트이는지 둘이 연결되어 있다면 어떻게 통제가 다 가능할 텐데 그래서 그런 거랑 그냥 지금 그 어스 안에서만 보기에는 미국인들만 그렇게 복제를 당한 것 같은데 만약에 미국인이 어디 뭐 해외로 갔다? 해외로 가가지고 애 낳으면 그러니까 애도 지금 복제되는 자연스럽게 복제가 되고 있는데 그 지하 세계에서는 그러면은 해외에 가가지고 한국인이나 뭐 누구랑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애 낳으면 그 애는 또 어떻게 되는 거? 그럼 한국인이 갑자기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도통 안 돼. 그래가지고 어쩌라고 계속 저는 이 말이 약간 칠봄 씨는 오컬트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진지한 스타일이네요. 재범님. 아니 진짜 어떤 영화적 장치를 장치로 받아들여. 알겠어? 근데 너무 말이 안 되니까는 난감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그 주인공 애들레이드랑 복제품이 레드랑 둘이 약간 각성하는 그 복제가 각성하는 계기는 거울의 방에 그 거울의 방이 모종의 약속된 땅 같은 거였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거울의 방에 원본이 하필이면 갔잖아요. 그 애들레이드가. 그러면서 복제품도 그러니까 거기 계단을 똑같이 이렇게 얘가 내려갈 때 복제품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둘이 만나는 입구 같은 걸 수 있지. 약간 그래서 두세 개의 다리 그 방 그 장소가 아니 그 가위 찰캉찰캉 할 때 그 가운데 연결된 그런 부분이 그런 아닐까? 부분 맞아. 그리고 하필이면 그곳이 인디언의 그 천막 같은 거였어. 샤만의 모습. 샤먼의 집이야? 샤먼의 집 같은 거였어. 그거까진 그리고 못 봤다. 그 집에 간판이 있었는데 당신의 영혼의 진정한 짝을- 당신을 찾아보세요. 당신? 맞아. 이거였어. 그러네. 소름. 이 모든 미국이 복제품들 점령이 되는 그 한가운데에는 백인들이 죽인 인디언이 있었다. 갑자기? 가뿐인 인디언. 저 인디언 되게 좋아하거든요. 갑자기? 인디언 명언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럼요. 근데 거기 동양인 한 명도 안 나온 거 알아요? 지금 그 당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동양인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이 얘기 나왔으니까 망정인데 망정. 그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랑 그 복제 인간은 만났잖아요 거기에서. 근데 나머지 사람들도 피해를 받았잖아요 뉴스 보면은. 근데 걔네는 만났으니까 통제할 수 없고 복제 인간이 그냥 뭐 왜냐면 각성했다고 치더라고. 나머지 놈들은 왜 통제가 안 돼요? 레드랑 원본이 바꿔치기 당하기 때문에 그 레드는 사실 말도 할 수 있고 지하 세계의 사람이 엄밀히 아닌 거지. 그래서
뭐 사실 바로 가서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 백인 가정 바로 죽이잖아. 근데 레드는 굳이 설명을 막 하고 뭐 아들과 가족에 대한 설명도 막 해주고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달랐던 게 아닐까? 오히려 이성을 갖고 너무 빡쳐서 그런 게 아닐까? 약간 이 고통을 진짜 그러니까 실제 자기랑 그 바뀐 그 사람이 이걸 다 느꼈으면 하는 어떤 엄청난 복수심에 불탔을 거로 생각한단 말이야. 맞아. 그냥 뭐 뭔가 밑에서 각성 당해서 약간 위에 원본이 있대라고 가 죽여야지 라는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이 분노 게이지가 있었을 것 같아서 아예 안 된 거야 그게. 그렇게 되게 둘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그 아들이 뭐냐 그 차량 앞에서 불 지를 때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따라해 또. 그래가지고 뭐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야? 둘이 약간 이런 그 의문점이 계속 들었죠. 아이라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어요. 어려서 아직. 그리고 제이슨이랑 그 플루토 걔가 유난히 처음부터 약간 더 이렇게 뭔가 따라하는 게 되게 더 잘 연결돼 있다라는 연출이 계속 나왔어서 맞아. 그래서 그것도 오히려 하나의 이렇게 장치 같아. 뒤에 갈 때는 딱히 막 그렇게 이해 안 되고 이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둘이 그 숨어서 맛을 보여준다고 했던 컷 있잖아요. 벽장 안에서 앞에 마주보고 앞부분에. 아 그때도 그 플루토가 제이슨을 따라했어. 가면 벗고. 가면 벗는 것도 따라하고 손 뭐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런 것도 따라하고. 그렇네. 맞아. 생각해보니까 우리 다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인데 콘텐츠 만드는 사람으로서 뭔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컷 같은 거 없었어요? 저거 되게 마음에 드는 연출이고 막 이런. 저는 보면서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 감독이 연출을 너무 세련되게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 그리고 되게 특히나 장르 영화를 할 때 그 특히 저는 공포 같은 거를 어떻게 연출적으로 가져가는지 너무 고민스러울 것 같거든요. 보는 사람이 이걸 되게 무서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 감독이 너무 탁월한 게 소리를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음악도 되게 잘 쓰기는 하는데 효과음 같은 것들을 진짜 엄청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막 무서운 장면을 느끼려고 할 때 뭔가 그 소리가 두려움을 훨씬 더 배가시켜주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아서 감탄했어요. 뭐가 있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좋은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 근데 무르르듯이 잘 들어맞는다. 근데 약간 뭐지 공포 영화의 그 되게 많이 쓰는 클리셰들이 있는데 그런 거랑 달랐어. 근데 뭔가 예를 들어서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꼭 귀신 나기 직전에 이러면서 되게 막 그 두려움을 이렇게 막 예상하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거는 진짜 효과음 말고도 그 스토리 자체나 대사도 딱 공포 영화 여기에서는 그 다음 장면이 분명히 이 장면이 들어가야 될 클리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항상 없고 되게 코믹스러운 대사나 그 행동으로 연출이 항상 되더라고요. 나도 근데 이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저 한 번 더 우르르듯이 갔어. 맞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 어. 이게 디테일하게 기억이 안 나. 한 번 더 봐? 오 마이 갓. 저는 그 공포영화긴 하지만 재밌는 장면도 되게 많았잖아요. 저는 코미디를 잘 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를 되게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러는데 그 남편 역할을 한 남편 이름 뭐였죠? 게이브. 게이브가 그렇게 막 코믹스럽게 행동하는 게 전 너무 웃겨가지고 되게 한심할 수도 있고 되게 막 설치잖아요. 막 나 이 집안의 가장이니까 막 내가 다 해결해야 되고 자기도 무서운데 일단 뭐 페트 들고 나가봐야 되고 그 진짜 웃겼던 컷이 그것도 클리셰잖아요. 뭔가 어떠한 사건을 앞에 두고 뽀뽀를 하고 이제 와 이렇게 가는 근데 너무나 바보같이 이렇게 입을 쭉 내미는 게 너무 웃긴 거야. 또 안 받아줘 근데. 안 받아주고 그 약간 경멸하는 눈빛을 보이는 게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공포 영화인데도 되게 잘 이렇게 껴넣은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뭔가 극을 해치지도 않고 맞아. 기존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약간 그 아빠와 가장의 느낌이 좀 아니라서 그렇죠. 더 우스꽝스러웠던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아.
보통은 이제 어떤 아빠 같은 사람이 지켜주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 희생하고. 맞아. 늘 뭔가 다리를 절고 있고 희생 안 하잖아. 엄마 알아서 할 거야 이러면 도망가잖아. 처음에 한 번 맞은 거 가지고 엄청 절어. 계속 저러 계속. 심하게 맞아주면 지금 덩치는 거의 무슨 지구 구할 것 같은데. 자기가 2명 죽였다가 막 자랑하고 아니 저는 이 영화 노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재밌었던 부분은 그 그 주인공이 그 거울의 방에서 걔 마주쳤을 때 있잖아요. 그때까지만 보면은 너무 재밌어. 전 그때까지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거 너무 초반 아니에요? 그니까 거기까지만 나 보고 싶어. 거기까지만 꼭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나가든지 말든지 그건 1분 됐을 때 같은데 그거? 영화관 나가든지 안만 길어도 말든지. 5분이야 진짜. 아니야. 아니 그래서 그게 저는 그 영화를 집중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놀이공원이 사실 되게 재밌고 신나는 장소인데 약간 뭐 그 노래가 음울하지. 리딩 뭐 이러지는 않았는데 너무 무서워. 제가 뭐 자꾸 나올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고 이러고 진짜 무서워. 되게 그냥 그래서 귀를 막고 그냥 보면은 정말 재밌는 놀이공원 미국 놀이공원의 영화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스산한 무슨 BGM 같은 걸 뒤에 깔아가지고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그 공포 그 거울의 방에 들어갔을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무서운 영화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거기까지만 보면은 꿀잼. 맞아. 꿀잼 영화다. 지금 칠봄이 얘기해줘가지고 나 생각났는데 그 처음에 놀이공원 씬 너무 좋았어요. 맞아. 왜냐면 사실 놀이공원이 저렇게 무서운 공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근데 놀이공원 약간 좀 응. 그런 무서움에 약간 그런 공포 아니야? 영화의 어떤 그렇긴 소재 중 하나지 않아요? 한데 저는 별로 생각한 적이 없나 봐요. 근데 진짜? 진짜 생각해보니까 꿈과 행복이 가득한 나라였나 보다. 그런 줄 알았어. 그랬는데 막 사람들이 비면 계속 그니까. 들리는 공간이니까 원래도 그곳이 우울한 느낌을 되게 잘 살렸던 것 같고 차라리 사람이 복작복작하면 괜찮았을 때는 또 이상하게 좀 비어있기도 하고 약간 그 조동필이 잘하는 게 이제 좀 이런 일상적이고 사소할 수 있는 두려움을 이제 극대화시켜서 소재로 이제 삼는 거잖아요. 저도 오히려 깜짝깜짝 놀래키는 막 공포 영화 같은 거 별로 안 무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게 뭐 비현실적인 것도 있겠지만 평소에 내가 갖고 있는 약간 두려움과 좀 다른 놀라는 거는 약간 그냥 반사적인 행동인 거지 진짜 이게 나의 어떤 이 내면에 있는 엄청난 이 공포감을 끌어올리는 느낌은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본인이 어떠한 이런 두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뭔가 그걸 활용해서 내가 영화 감독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영화를 제작할 수 있을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지 우리는 콘텐츠 제작한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그냥 쉽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당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면은 진짜 무서운데 이 어스도 뭔가 와닿지 않아서 제가 이런 거를 당할 거라는 걸 그래서 별로 공감이 안 갔었던 건데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숨바꼭질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알아. 근데 그 김현주 나온 소연주. 소연주 나오는 거. 아 그래? 소연주가 나와가지고 여기 여기 리얼 무서웠어. 네, 여기 여자 혼자 사는 데는 뭐 세모 쳐놓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친구들끼리 야 이거 빨리 여기 보라고 초인종 아래에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맨날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있었어요. 그 동그라미 세모 X표 있나 없나 그래서 그런 게 나올 때마다 너무 무서운데 막 최근은 아니고 도어락이라고 맞아. 너무 뭐 그런 영화도 있어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요. 맞아. 그런 거 당할까봐. 그러니까 어스를 보고도 내가 무서웠던 건 복제품 이런 게 아니라 그 처음에 침입을 하는 거잖아. 내 사유지에 약간 어떤 정체모를 괴한들이 와서 어슬렁거리는데 어스를 보고 간 날에도 집에서 혼자 자야 되는데 그게 더 무서운 거야. 복제품 이러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누워있는데 어느 문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날 문 아예 엄청 잠그고 단속 되게 열심히 하고 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현대를 사는 여성들한테는 그런 두려움이 가장 큰 소재가 아닐까. 그래서 너 도어를 안 봤어. 나의 요즘 제일 큰 두려움은 내가 혹시 애를 낳았을 때 경단녀가 될까? 왜? 새로운 타입의 공포네. 내가 한국의 조동필이야. 왜 공포 이거 되게 공포스러워. 오늘 얼마나 공포스러운데. 아니 임신하고 경단이 경단녀가 되는 거. 맞아. 그 얼마나- 오프닝이 진짜 너무 공포스러워요.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받고 이게 환하게 미소 짓고 있어. 편하게 미소 짓는다. 출산 휴가를 마치고 회사를 갔더니 회사가 막 스산해. 내 자리가 없어. 그리고 뭐 출입증도 약간 잘 안 돼. 막 삐삐 하면서 생각났어. 그렇게 해서 사람들 나를 못 보는 거야. 투명인간이 투명인간이 된 거야. 사람들 어머, 없는 존재. 나는 출근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못 봐.
어머. 개 무서워. 나는 근데 그래서 나는 유령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 비유가 아니라 리얼이네. 리얼이지. 이거 되게 이거 저기 감독님들 이거 듣고 계시면 연락 좀 주세요. 너무 무서워. 갑자기 아니, 근데 시나리오? 이거 근데 진짜 무섭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은데? 아니 저도 최근에 로맨스는 별책부록이라고 그 로맨스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이종석과 이나영의 그런 사랑이 보이지 않고 그 이나영이 애 때문에 그 예전에 잘 나가다가 지금은 경단녀 돼가지고 간신히 취업한 그게 너무 감정이입 돼가지고 너무 끔찍한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이 앞에를 끝까지 볼까 말까 하다가 보긴 봤는데 그 나중에 이종석이랑 잘 되는 것도 되게 찝찝하고 그래서 저 경단녀는 행복한 경단녀인가 이러면서 눈물을 되게 머금었었는데 왜 기괴하네요. 네? 왜 찝찝했어요? 이종석이랑 잘 되는 게? 그니까 물론 저는 그 드라마 좋아하긴 하지만 그 이나영이 경력 단절이 끝나고 거기를 취업하는 게 이종석네 회사였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녀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이종석이 조금 힘을 싫어져요? 그러니까 많이 실어주는 거 아닌데 얘기를 얘가 정말 좋은 애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남자 주인공의 조력으로 된 거라서 그래 현실은 난 남자 주인공도 없고 그냥 망했다. 나는 좀 이나영도 아니고 그냥 내 인생 망하겠구나. 다들 이런 살기가 생각이 팍팍해가지고 들었죠. 거시적인 쩔었네. 그런 공포가 없어. 왜 경단녀의 공포가 왜 거시적이지 않단 말입니까? 물론 무서워. 그렇죠. 근데 지금 조던필 야 우리 미국인이잖아. 약간 이러면서 하는데 흑인에 뭐 이런. 아니 저는 미국인 흑인보다 훨씬 더 거대한 여성이라는 거 가져갈 수 있죠. 그래 이거 세 개 다 뚫을 수 있겠네. 그럼 반통할 어디나 수 경단녀들의 공포가 있을걸? 내가 돌아갔을 때 내 자리가 있을 있을까? 것 같아. 또 무서운 거 생각났어요. 저 택시도 좀 사실 무서워하거든요. 저도요. 진짜 난 택시 전혀 안 무서운데. 저도요. 왜 그러냐 나는. 전 택시 너무 무서워서 한 번 그런 적 있어요. 그 새벽에 택시를 탔어요. 한 2시쯤인가 택시를 탔는데 약간 술을 마셨어요. 근데 택시를 타서 가는데 이 택시 기사분이 내가 평소에 가는 택시 길이 있잖아요. 차길이. 근데 그 길로 안 가고 다른 차 처음 보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 너무 무서워서 여차하면 문 열고 튀어야 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덜덜덜 떨었던 기억이. 옛날에 그런 택시 괴담이 있었던 거 알아요? 그 택시 뒷좌석에 타면 누워있다고? 누워 앞좌석에 있다고. 맞아. 앞좌석에 뒷좌석에 안 누워 누워있다가 밑에서 너무 이렇게. 무서운데? 너 얘기 못 들어봤어?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누워있다. 어떡해? 응. 이제 택시 못 탄다. 너무 무서운데 택시 진짜 애용하거든요. 저는. 실범이는 약간 택시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이 타가지고 저는 마치 자가용처럼. 세우는 약간 다른 이런 공포 없어요? 제작을 만약에 내가 한다면 이런 공포심을 이용하고 싶다. 그러니까 뭐 일상에서의 공포는 되게 많죠. 저도 혼자 있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고 뭐 혼자 택시 타는 것도 되게 좀 꺼리는 편인데 그냥 어스 보면서도 이거를 나의 입장에서 찍는다면? 라고 생각은 해봤는데 뭔가 딱히 막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물론 아시안이고 해외여행 갈 때마다 인종차별 오지게 당하는데 저는 그냥 정말 흑인들이 이러한 심리적 공포를 느끼겠구나라는 거를 되게 잘 나타냈다. 요 정도까지는 생각해봤어요. 아시안이 느낄 공포가 뭐가 있을까? 공포? 아시아? 기괴했던 거 뭐 없나? 근데 뭔가 영화 그 부분을 생각을 하다가 영화 하나가 떠올랐는데 공포 영화는 아니거든요. 국이란 영화 혹시 알아요? 국이 뭐요? 제목 국이에요. 국 숲할 때 국인데 이렇게 국이 짜다 할 때 한 잔은 그 국은 아니지 한 잔은 나라 국자인데 그렇구나. 그 썬댄스 영화제에서 상 받았던 그 영화인데 제가 이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한국계 미국인이 만든 영화인데 1992년 때 LA 폭동 있잖아요. 그거를 배경으로 한 약간 인디 영화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인공들이 다 이제 한국계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인들이 되게 많은 영화인데 되게 흥미로웠던 게 약간 이 어스랑 좀 아까 말했던 것도 새우도 그랬잖아요. 막 그런 인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흑인으로 정체성은 있지만 동양인이 한 명도 안 나왔다. 약간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 국이 미국에서 동양인 특히 한국인을
비하는? 비하하는 단어래요. 꾹, 에? 꾹 진짜? 이렇게. 왜? 왜요? G-O. 그냥 그게 단어인 거예요. 조센징처럼. 그냥 아니 그게 미국도 다 있고 나오는 저 거야. 영국도 있고 국은 많은데 왜 한국만 국이에요? 한국 걔네가 국어에 미국, 한국, 국이 중국, 있어서? 영국은 모르겠고 그냥 국을 그냥 우리가 뭐 국 모르겠네? 먹었어? 그런 차원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좀 저는 와닿아서 어스랑 같이 이야기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 어스나 그 겟아웃에서는 흑인들이 차별 대상으로 이제 미디어에서 다뤄지는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국은 흑인들한테도 차별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LA가 터졌을 때 그 LA 폭동이 일어났던 그 지역이랑 한인타운이 되게 맞닿아 있었대요. 그래서 한인 쪽으로도 되게 불똥이 많이 튀었고 되게 복잡한 이유 때문에 당시에 막 거의 1조 원의 재산 손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튜브 찾아보면은 시가전이 있어요. 총격전. 한국인이랑 흑인들 사이에. 그 유튜브 영상으로 있어요. 아예 실시간 촬영한 거. 한국인이랑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이민 거의 초기 세대였다 보니까 자기네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총을 들고 진짜 옥상에서 위에서 총 이렇게 장총을 겨냥하듯이 이제 예비군 사람들이 전쟁이네.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고 흑인들은 흑인들 나름대로 밑에서 총을 이렇게 우와.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국이란 영화를 보면서 좀 물론 흑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차별받는 존재이기도 하고 미디어에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혐오의 대상으로 그려진다거나 하는데 근데 동양인이나 한국인들은 사실은 거기서 흑인들한테도 사실은 차별을 받고 있잖아요. 뭐 물론 한국인들도 이제 흑인들한테 차별을 하겠지만 근데 그 영화 안에서 이제 한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흑인들한테 차별을 받고 폭력을 당했는지도 좀 잘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국이라는 영화가 되게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그때 우리가 아시아인들에 대한 그런 얘기 했을 때 한국에서는 흑인들이 당연히 차별받는 존재인데 또 반대로 제가 그들이 있는 나라로 가면은 제가 또 동양인이고 여성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어쨌든 서양인들이 한국인이나 동양인보다 더 크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나 뭐 해외를 갔을 때 그 해외 사람, 그러니까 서양인들의 그 부피가 주는 압박감이 조금 있거든요. 있어. 특히 남자 더 음. 크고 남자도 여자가 저는 그 서양인 초딩들도 진짜 무섭고 걔네는 맞아.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일단 나이가 어린 좀 서양인들이 인종차별 발언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힘든 이게 심리적으로 약간 공포감이 있었어요. 그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데도 약간 잠깐 움츠리게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숙소도 되게 왁자지껄한 그런 번화가 약간 옆이었는데 그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막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대마하면서 네. 그래서 나는 해외 여행 체질이 아닌가 보다. 제주나 가야 되나 보다. 제주도. 하지만 올해도 갈 거라는 거.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지금 현대 시대에 가장 지위가 낮은 인종은 우리일걸요? 동양 아시아 여성? 동양 여자. 아시아 동양 여자? 아시아 여자. 아시아 여성이죠. 어딜 가나 되게 사실 약자이고 최근에 그 독일 그 광고 그 아시아 여성 비하한 거 가지고 지금 한창 막 서명 캠페인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런 거 그걸 처음 시작한 분이 올린 서명 페이지 가서 읽어보니까 그분이 독일에 사시는 한국 출신의 여성인데 자기가 이 독일에서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차별을 겪었는지 이런 것들 적어놨는데 정말 뭐랄까 이랬겠구나 너무나 이랬겠구나 싶더라고요. 저도 그 광고 보고서 당장 독일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수많은 동양인 여성들이 뭐 어쨌든 시비가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맞아. 근데 그런 게 되게 어떤 사람한테는 바로 이제 생활에 불편을 겪을 정도로 좀 안 좋은 이미지들인데 그 회사의 대응도 되게 좀 안 좋았잖아요. 아예 남자로 바로 바꿔서 뭐 내보냈다는데 그건 보진 못했어.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했죠. 우리가 자꾸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팟캐스트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스를 보고 나서 갑자기 급 마무리인데 뭔가 이런 게 떠올랐다 혹은 이런 것도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영화가 있는지 저는 아까 국이라는 영화를 좀 추천해요. 꼭 어스와 관련돼 있지 않아도 공포 영화도 아니지만 되게 또 흥미로운 게 국이라는 영화 흑백이거든요. 이게 주는 상징이 되게 심오하죠. 그 인종차별을 흑과 백. 다루면서 아예
그 흑백으로 다뤄버리는 게. 저는 제가 사실 요새 막 할리우드든 어쨌든 뭐 콘텐츠 시장에서 흑인 문화나 그런 그들의 컬처 관련된 좋은 콘텐츠가 되게 많이 나와서 되게 즐겁게 보고 있거든요. 그 원래는 듣지 않던 뭐 랩도 막 듣기 시작하고 이제 이게 되게 콘텐츠의 힘인 건데 어스나 겟아웃 보기 전부터 그 차일디시 감비노를 되게 좋아했어요. 원래 도널드 글로버라는 본명으로 이제 배우 활동을 할 때부터 되게 좋아했는데 그 디스 이즈 아메리카가 나오면서 너무 더 좋아져가지고 찾아보다가 지금 넷플릭스에서도 좀 하는데 아틀란타라는 미드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같이 흑인 문화, 그러니까 랩을 하는 사람들 얘기고 그다음에 인종차별 얘기를 되게 재미있게 코미디로 잘 풀어내는 드라마인데 그거를 보면서 또 어스를 보니까 좀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스는 공포지만 그건 코미디이기 때문에 하루에 하나씩만 보면은 아주 가볍게 즐길 수 있고 일단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꼭 봐주시고 네. 저는 이 어스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있긴 있는데 저는 어스를 보면 볼수록 어쩌라고랑 와 누가 더 많이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원본이 많이 죽일까 복제인간이 많이 죽일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죽이는 걸 보면서 제가 원래 사람 죽이는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전에 2013년인가 더 퍼지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미국이 실업률도 1%고 무슨 범죄율도 1%인 정말 지상 낙원의 그런 국가인데 그 이유가 그 퍼지데이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살인도 저지르고 그 아무렇게나 범죄를 저질러도 그냥 뭐 잡혀가지 않는 그런 데이가 있어가지고 그 날에 다 범죄를 저지르니까 그 뭐 365일 중에 364일은 범죄를 안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람 죽이는 거 똑같은데 저는 그 퍼즐을 보고 사형 같은 것도 사람들이 좀 진짜 나쁜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러면 뭔가 좀 마음이 이렇게 풀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더 퍼지도 그 날에 나쁜 사람 다 죽이고 이제 우리는 평화로운 이렇게 나라가 되자 해가지고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했었고 이 어스는 별로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더 퍼지는 생각이 많아져.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더 퍼지 대충 줄거리를 읽고 갔을 때는 빈곤층이 많이 죽겠구나. 왜냐하면 뭔가 보호하는 그런 장구도 부족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부유한 계층은 이 총을 다룰 줄을 모르고 그렇게 분노가 별로 없는데 빈곤층은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막 경호 장비도 많이 했는데 다 죽여 그냥 막 빈곤층들이. 그래서 스포 아니에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정부도 놀래고 정부는 빈곤층을 줄이려고 그런 대의를 딱 차렸던 건데 다 죽이는 그런 영화. 영화 한 편 다 봤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제목이 재밌는. 뭐라고요? 더 퍼지. 이게 더 재밌어요 오히려. 더 퍼즈? 퍼지. 퍼지. 네. 저도 추천할게요. 저는 요즘에 다음에 연재되고 있는 웹툰을 추천할 거예요. 뭔데요? 미래의 시간이라고 그 일요일 월요일에 올라오는 웹툰이 있거든요. 근데 미래가 나오나 보죠? 맞아요. 여자 주인공 미래인가 보죠? 정확해요. 2016년도에 연재했던 거를 요즘 재연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도플갱어 얘기예요. 다시 그린다는 거예요? 조금 얘기해주면 미래라는 주인공이 어느 날 자꾸 자기가 아닌 내가 한 게 아닌데 자꾸 친구들이 너 그때 그거 했잖아 뭐 이러든가 뭔가 내가 한 게 아닌 거 자꾸 누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요즘 가끔 그러는데 친구들이. 아무튼 그래. 그래서 이 미래가 처음에는 내가 깜빡했나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잊었나? 내가 하놓고 내가 잊어버린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자꾸 반복되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다른 미래가 나랑 똑같이 생긴 다른 미래가 자기는 집에서 예를 들어 아파가지고 누워있어. 약을 먹고 누워있어. 근데 그동안 이 가짜 미래는 그 개강총회 이런 데 가 있는 거야. 그럼 슈퍼 인싸네. 근데 개강총회 같은 데 가면 나는 집에 혼자 누워있어서 아무도 날 몰랐지만 개강총회에 가면 거기 있는 모든 학과 사람들을 내가 만났잖아. 그러면 이 주변 사람들이 그날의 나에 대한 기억이 그 가짜 미래에 대한 기억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 작가는 그런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란 누구일까?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그것은 결국 기억이다.
근데 그 기억의 되게 핵심적인 거는 내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 갖고 있는 기억이 나를 만든다. 이런 어떤 주제의식으로 이 웹툰을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본 데까지는 어떠냐면 이 가짜 미래가 처음에는 이 과거를 바꾸고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현재의 미래의 상황까지 현재에 쫓아왔어. 오. 거의 그래서 약간 동일한 시간대에 두 미래가 존재하는. 그럼 마주치면 어떡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직은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어. 어머. 그러면 진짜 미래가 가짜 미래를 찾으려고 해요? 진짜 미래가 너무 불안하고 너무 무섭잖아요. 내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왜 쫓아오는 애들레이드의 그 마음. 맞아. 그 마음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러다 사라질 것 같아 라는 공포심을 극도로 느끼면서 이 가짜 미래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그거를 지금 막 추적해가고 있어요. 재밌어. 재밌네. 그 봐야겠다. 너무 재밌는 것은 진짜 미래의 남자친구와 가짜 미래와 사랑에 빠진 남자가 나와. 그래서 이 진짜 미래의 남자친구는 이 진짜 미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가짜 미래와 사랑에 빠진 이 남자는 가짜 미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재밌는데? 재밌어. 꿀잼이야. 가짜 미래. 그래서 나 영업 약간 당했어. 도플갱어에 대한 뭔가를 더 보고 싶은 분은 요즘 연재 중인 다음 웹툰의 미래의 시간을 보시면 재밌게 보실 겁니다. 그림체도 되게 좋아요. 자, 그럼 어스 얘기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시간이. 저희는 방송국 도비들은 양말을 받고 탈출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메마른 삶에 촉촉한 문화생활 한 방울을 떨어뜨려주기 위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끼 쾅.